우크라이나군이 힘겨운 방어전을 치르는 가운데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동부전선에서는 새로운 자주포가 배치되어 러시아군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세베로도네츠크 전선은 러시아군이 각종 중화기를 투입해 화력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갑작스럽게 전선에 등장한 자주포의 도움으로 무너져가던 균형을 단번에 뒤집으면서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보좌관 로스티슬라프 스미르노프 고문은 폴란드에서 제공한 자주포가 세베로도네츠크의 상황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아마 적들도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라고 단언하며 새로 배치한 자주포가 전장에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공표했습니다. 전쟁 개시 4달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수많은 전투 중 이번 반격 작전에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이 들어간 무기가 처음으로 실전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무기가 모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크라이나 땅에서 한국산 무기는 단연 돋보이는 성능을 보이며 이를 실제 운용하는 우크라이나군마저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대규모 전면전을 피하는 소극적인 국지전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동부 지역에서 펼치는 소모전 전략이 효과적으로 먹혀들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천천히 밀려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특히 동부 돈바스 지역은 평지 지형이 많기 때문에 소수 병력으로 다수를 상대할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하기 힘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의 바딤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인터뷰에서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하루에 쓸 수 있는 포탄은 5천에서 6천 발가량이지만 러시아군은 10배에 해당하는 5만 발가량을 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군도 서방으로부터 포탄을 지원받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우크라이나군의 중화기 상당수는 구소련 시절에 사용하던 구식 장비가 대부분이기에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포탄 수에서 절대적으로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을 지원하기로 약속하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엄청난 기대를 모았지만 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만약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병사들이 무기 사용법을 익혀야 해서 실전에 운용되기까지는 한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러시아는 미국이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지원을 밝힌 시점부터 우크라이나군을 강하게 압박해 나가면서 무기 도착 전까지 물량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는데요. 돈바스 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 지원될지 알 수 없는 최신형 무기보다는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포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우크라이나군은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러시아군 포병 부대와 전면적인 포격전을 벌이는 것을 포기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탄약고를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전술로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전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포병대를 직접 사냥하거나 대전차 미사일을 무장한 경보병대, 무인 전투기 등을 활용해 포병대를 제압했으나 러시아군이 시리아전에서처럼 대규모 포병대를 전선에 투입시켜 어느 정도의 병력 손실을 본다고 해도 개의치 않는 인내 전술을 펼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수많은 포병 부대를 상대로 엄청난 전과를 올렸음에도 10배의 차이를 뒤집을 수는 없었고 섣불리 공격했다가 아군 포병 부대의 위치가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주로 시가전과 참호전이 발생하고 있는 돈바스 전선의 특성상 군의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화력전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근래 들어 우크라이나군의 전술이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군이 탄약고를 야지에 그대로 드러낸 상태로 두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정찰 드론으로 적의 후방 동태를 살피던 우크라이나군 제13학여단은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그것은 러시아군이 무수한 포탄과 탄약들을 어떠한 보호 조치도 없이 산처럼 쌓아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사실 러시아군이 지나치게 많은 포병 부대를 단시간에 늘린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애초에 우크라이나군은 110개 대대전술단 예하 14만 2천여 명의 병력과 2만 명의 돈바스 반군을 투입한 러시아군을 정면에서 상대하는 경우가 적었고 이번 전쟁 내내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급 부대를 우선적으로 노려왔죠. 이 때문에 러시아군은 한 달마다 500대에 가까운 군용 트럭이 터져나가며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돈바스 지역의 포병을 대규모로 집중시키고 화력전을 수행하자 필수적으로 대량의 탄약을 비롯한 군수품이 소모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군 화력의 중심인 BM-21그라드 다연장 로켓포의 경우에는 탄약의 소모가 엄청났으며 일일 평균 6만 발의 탄약을 잡아먹는 원흉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받아 수가 크게 줄어든 러시아군 보급부대원들은 정상적으로 보급품들을 나를 수 없었고 훤히 드러난 야지에 탄약을 적재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파악한 우크라이나군은 불리한 포격전을 그만두고 러시아군의 탄약고를 노리는 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우크라이나군이 토치카유탄도 미사일을 사용하여 루한스크 주위 크라스니르치에 있는 대규모 탄약고를 명중시켰고 연쇄 폭발이 일어나 루한스크 반군 2군단은 사용할 포탄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도 토치카유탄도 미사일은 수량이 많지 않아 남발할 수 없었고 후방에서 모습을 훤히 드러내고 있는 탄약고를 타격할 다른 수단을 찾아야만 했는데요. 먼저 미국에서 제공한 M777 곡사포는 훌륭한 무기임이 분명했지만 곡사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동성이 크게 떨어졌으며 안전한 곳이 아니라면 포격 후 러시아군의 표적이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랑스제 세자르 155mm 자주포를 활용한 방안이 제시되었는데요. 세자르 자주포의 가장 큰 장점은 기동성에 있으며 시속 100km까지 주행할 수 있어 어떤 차량화 부대나 기갑 부대 또는 급속 전개 부대와도 함께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세자르 자주포가 전장에서 많은 활약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고 이미 인도된 12대의 자주포 이외에도 6대가 추가로 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포탄 발사 시에 차체와 포신이 크게 흔들려 사전에 알려져 있는 것보다는 분당 발사 속도와 정확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라도 더 중화기가 필요한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한 무기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수많은 병력이 지키고 있는 탄약고를 날려버리기 위해서는 빠르게 자리를 이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신속한 포격이 가능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보좌관 로스티슬라프 스미르노프 고문이 깜짝 놀랄만한 인터뷰를 하며 주목을 모았습니다. 그는 폴란드에서 지원한 AHS 크랩 자주포가 이미 격전지에 투입되어 작전에 들어갔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밝혔는데요. 지난 5월 말 겨우 인도를 끝내고 장비 사용 훈련에 들어갔던 크랩 자주포가 어떻게 벌써 최전방까지 운반되어 활약하고 있는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미르노프 고문은 크랩 자주포가 볼리안 세베로도네츠크 전선의 상황을 바꿔놓고 있다며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군은 장거리 타격력을 가진 중화기를 가지지 못해 우리들이 획득한 수많은 정보가 무용지물이 되었지만 AHS 크랩 자주포가 적의 현재 위치와 탄약 집적소 등에 대한 정보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랩 자주포가 가장 고평가되고 있는 점은 한국군 주력 자주포 K9의 차체를 사용하여 포탄 사격 후에도 무기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차체만을 사용할 뿐인 크랩 자주포가 K9과 무슨 상관인지 의문을 가지기도 했지만 전문가들은 사람으로 치면 코어가 중요하듯 자주포는 포가 발사되는 충격을 받쳐줄 수 있는 강력한 차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폴란드 국방부가 가진 실패를 거듭하다가 K9 자주포의 차체를 수입하기로 선택한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히 크랩 자주포처럼 사격 후에도 차량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면 대포병 사격이 빈번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격 후 기동이라는 이상적인 전술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탄종에 따라 최대 사거리 40km까지 날아가는 장거리 사격력과 대포병 사격에 대응 가능한 기동력은 러시아군이 대거 투입시킨 무스타비 자주포를 상대하기에 차고 넘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정부는 18문의 공여물자 이외에도 50문의 크랩 자주포를 추가로 구매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에 상대하는 러시아군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AHS 크랩 자주포의 활약은 우리나라에게 가장 부족했던 실전 데이터를 축적할 기회를 간접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전에 투입되어 성능을 입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산시장에서 크랩 자주포의 활약은 K9 자주포의 평판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하나디펜스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최대 규모의 국제 방산 전시회 유로 사토리에 참가해 K9 자주포의 유럽 시장 공략을 노리고 있기에 더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로 우리나라의 방산 기술이
실전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